2020년 4월 나의 첫 입찰이었다.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을 안고 난생 처음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향했다. 법원하면 이혼, 사건, 사고들이 떠올라 괜시리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법원 입찰장 안에 도착하니 이런 세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다. 와, 부동산이 정말 핫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다. 내가 입찰했던 물건은 서울 구축 빌라였다. 손을 벌벌 떨면서 딜 입찰표를 작성했다. 처음이다 보니 몇 번이고 다시 금액 확인을 했었다. 약 1시간 정도 지나 결과는 발표되었고 난 정말 운이 좋게도 낙찰을 받았다. 그것도 2등과의 금액 차이는 단돈 9만 원이었다. 생애 첫 내 소유의 집이었다. 하지만 경매는 명도라는 무서운 과정이 남아있었다. 명도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얘기하여 거주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정하는 과정이다. 그 집엔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는데 재계약을 원하셨다. 정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버린 느낌이었다. 1호점 명도가 재계약으로 진행되었다. 구축 빌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달라는 연락 한 번 없었고 월세 납부도 빠지지 않고 잘 해주셨다. 감사한 마음에 한 번씩 음료 쿠폰을 보내드렸다. 그렇게 세입자분은 별탈 없이 2년을 잘 사셨다. 2년이 흐른 후 세입자분은 직장 이전 문제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다. 어차피 집 수리는 필요했기에 이참에 수리해야겠다 생각했다. 집을 둘러보고 어떤 부분을 수리해야 할지 결정했다.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변기 세면대 교체, LED 등 교체, 집 전체 페인트 칠 등 수리 전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수리 후 모습을 그려보니 다이나믹한 결과물이 보였다. 그렇게 수리를 진행했고 직방, 다방, 피터팬, 중개사무소 등 집을 내놓았다. 집이 깔끔해서인지 연락이 자주 왔다. 약 2주가 지났나?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와 계약서까지 바로 작성했다. 계약한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다. 기존 임대차 금액은 3천에 30으로 보증금 1,000만 원당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10만 원이 더 늘은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얼마일까? 기존에는 투자금이 하나도 들지 않은 채 월세 30만 원을 받았었다. 오히려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에게 더 생기는 신기한 상황이었다.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수리비 포함하여 투자금은 총 1,888만 원이 들었다. 이자 제외 순수익은 41만 원이고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26%가 나왔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이 조금 올랐지만 월세 시세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순수익이 더 커졌다. 기존에는 총 세 채에서 순수익 90만 원이었다. 지금은 순수익이 111만 원으로 늘었다. 이자 제외 총 월세 금액은 한 달에 161만 원이다. 나는 현금 흐름 투자자이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빌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 땅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체재인 빌라나 오피스텔들도 함께 가격이 상승 중이다. 화폐의 가치는 점점 더 낮아지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레 오를 수밖에 없다. 짜장면 가격만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모든 빌라가 오른다는 것은 아니다. 빌라를 살 때도 주의할 점은 있다. 특히 신축 빌라는 조심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은 땅 지분과 건물 지분 합으로 이루어진다. 신축 빌라의 경우 새 건물이기에 건물 지분이 엄청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되어 가격이 떨어진다. 새 빌라를 매입하여 5에서 10년 거주 후 물건을 팔려고 하면 당연히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러니 빌라는 가격이 떨어진다. 안 팔린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빌라를 어떻게 매입해야 할까? 내가 빌라를 사는 방식은 간단하다. 첫 번째로 서울 또는 인접 수도권 빌라를 산다. 왜냐하면 서울은 땅이 한정되어 있고 살고자 하는 수요는 많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도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빌라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위치, 지하철과의 접근성, 편의시설, 공실 여부를 조사하여 입찰에 들어간다. 두 번째, 구축 빌라를 산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축 빌라는 건물 지분이 가격에 크게 반영된다. 반대로 말하면 구축 빌라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오히려 대지 지분이 더 높다. 서울 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기 힘들다는 말과 같다. 또한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다. 구축 빌라들은 주변 노후도가 맞아떨어지면 재개발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축이라면 상대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서울에 내 땅 지분 가진다는 느낌으로 빌라를 매입한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경매로 취득한다면 손해볼 일은 크게 없다. 거기에 다달이 꽂히는 월세는 덤이다. 세 번째, 경매로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산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 몰려들었다. 그만큼 경매 낙찰가율 또한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경매 낙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싸게 사는 것이다. 목표한 수익률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입찰가를 선정해야 한다. 낙찰을 위한 경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 크게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입찰에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 세 채 모두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었고 수익률 또한 높게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경매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수익률을 체크하길 바란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수익이지 낙찰이 아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